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는 논의의 펀치가 교차하는 무규칙 2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자기소개 하실까요? 그 전에 먼저 제목부터 얘기하죠. 네. 신체 변형! 나 이런 몸이 되어버렸어. 예, 시즌2 2회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신체 변형이고요. 진상씨 같은 몸이 되어버렸어라는 거는 뭐 보디빌더 대회에서 하는 말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스모게 살라는 뜻이거든요. 네. 도스코이. 예, 자, 자기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네. 원입니다. 크로스 카운트의 중심을 맡고 있고요. 중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네. 지상씨.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 카운터의 무기를 맡고 있는 손지상입니다. DC. 안 무게를 맡고 있는 가벼움? 부피를 맡고 있다고 할까? 부피도 안 되잖아요. 부피도 내가 맡고 있는데. 그러게, 그러면 가벼움을 맡고 있다고 할게요. 네. 가벼운 소재들 다 다루고 있죠. 뭐 온갖 야한 이야기라던가 변태적인 이야기 다 제가 하고 있으니까. 무거운데? 가벼운 변태지. 네. 그거보다 조금 덜 가벼운 완선씨 얼른 해. 원선씨. 근데 조금 덜 가벼운. 내가 나 요즘 살 빠졌어. 내가 조금 더 가벼운, 왜? 조금 덜 가벼운 게 맞을 거야. 나 아, 요즘 진짜? 원고하느라 요즘 좀 살 많이 빠질 빠졌어요. 때가 어딨다고 이 사람들이. 나 원고하면 살 찌던데. 저 오늘 아니 잠깐만, 원고하면 근육이 붙잖아요. 네. 스트레스 근육이 받아가지고. 붙다며. 스트레스 받아서 근육이. 네, 그리고 오늘은 좀 덜 불편해가지고. 가벼워지고 있는 완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네. 게스트가 있습니다. 자기소개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 카운터의 애청자 역할을 맡고 있는 홍지로라고 합니다. 홍지로님이십니다. 애청자 말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별로 하는 베일에 거 쌓여 없고요. 계셔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좀 더 그냥 자세한. 애청자로만 남으시게요? 뭐 특별히 내세울 건 없고요. 뭐 번역? 아마추어 번역. 아마추어라고 하면 출판사에 좀 미안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 번역가고요. 나도 아마추어 아마추어 번역가네. 아마추어 번역가다. 너무하다. 지금 몇 명을 지금 아마추어 번역가. 아마추어 공지사항 들어가겠습니다. 출판사에 조성하시면 그냥 책 홍보도 한 번쯤 하셔도 아니 괜찮아요. 전 돈 다 받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절개야. 인쇄 계약을 할 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공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원래는 이제 시즌 2 시작하면서 리그베다 위키에 이 힘내라 서브컬처 캠페인을 신청을 했었는데 1회가 녹음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확정이 돼서 1회 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녹음해가지고 뒤에 덧붙였는데 되게 뭐랄까 공익방송 같고 우리 정규방송에 터졌던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신났어요. 계속 붙일까? 네, 계속 붙여요. 멋있더라고요. 고노방kum이야. 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네, 그거. 아오. 그래서 리그베다 위키에 저희들이 이제 광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힘내라 서브컬처 광고. 리그베다 위키 메인에 보시면 그 배너가 뜨는데. 예, NIK와 다릅니다. 네. NIK가 달라졌죠. 네. 리그베다 위키의 네. 크로스 카운터가 힘내라 서브컬처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 배너가 뜹니다. 예, 그다음에 크로스 카운터 대본 작업하려고 막 위키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자꾸 뿌듯한 순간이 있어요. 새로 고치거나 뿌듯한 순간이 생겨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 한 가지 더 있는데 시즌 1이 계속 청취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저희가 아마도 그쪽 서버에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파디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유튜브 쪽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네. 유튜브 쪽에서 들어주시고요. 조만간 뭐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2는 유튜브랑 팟캐스트 둘 다 올라가고 있고요. 아이튠즈 네. 팟캐스트나 팟빵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어제 모바니 코너입니다. 네, 저희 이런 코너를 만들었었죠. 어제 모바니. 그래서 한 권씩만 얘기하기로 했었죠. 네.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예, 저는 방금 오다가 다 읽은 건데요. 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의 진화하는 종교라는 과정 철학을 종교론에 비춰서 해설한 강연 모음집입니다. 근데
화이트헤드죠? 그 네. 도올 선생님이 백두 선생은 부차다라고 했던 그 아니 이름이 알프레도였구나. 뭐야 이 사람. 그냥 뭐야? 알프레도 하면 왠지 크림 파스타 느낌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배트맨 아니야? 알프레도 하면 집사지. 배트맨이지. 집사는 세바스찬이죠. 뭔 소리 하는 되게 거야? 콘서트 수준이야 딱. 죄송합니다. 이게 또 울려야겠구만 안 되겠어. 죄송합니다. 화이트헤드 네 읽으셨고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안녕하세요 세바스찬이라고 심혜진 작가님이 그리신 만화도 네 있었죠. 그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저도. 네. 아 그걸 보셨군요. 기란 하고 싶었어. 네. 완전 그래서 기란 하고 뭐 싶었어. 봤어요? 게스트 지로님은 뭐 보셨나요? 아 예, 저는 최근에 휴 하위가 쓴 올이라는 소설을 봤는데요. 사실 저는 그 아포칼립스 소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 소설은 좀 재밌더라고요. 뭐 그냥 흔한 아마도 핵전쟁 이후의 세계에서 아, 지하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멋있어. 예. 전 좋아합니다. 아 네, 저는 아포칼립스 소설은 좀 전 어린 시절 살던 데가 예. 예, 그 옆에 사격하고 뭐 포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데 살기 때문에 아, 예, 그 녹슨 탱크가 있고 막 이런 데 정상 씨의 인생은 다음 웹툰 데미지 오버타임이죠. 안 봤지만 그럴 거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기수님은 뭐 보셨나요? 아 저는 얼마 전에 이거는 소설은 아니고 논객시대라고 노정태 씨가 쓴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로 한국에 날고 긴다던 논객들에 대한 열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문에 이렇게 비유를 네. 했더라고요. 사마천 사기에서 열전 같은 거 음. 하듯이 인물들의 열전을 쓰는 기분으로 이 논객들의 책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했는데 정말로 고우영 선생님이 작화를 그려서 한 권 만화로 뽑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재미난 흥미진진한 뭐 저도 예. 사기에선 자객 열전밖에 안 읽었으니까. 이거 누구누구가 소개되나요? 그러면 뭐 그건 뭐 넘어가죠. 에이 뻔하죠. 뭐 진중권, 유시민, 김규왕, 아우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JS 뭐 이러신 분들 예. 네. 완선 씨는 뭐 읽었나요? 아 저는 금정한 씨의 글을 모은 서서비행을 읽었어요. 이거는 서평 모음이고요.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글이 책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짧은 감상 혹은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 글의 분량이나 분위기도 다 다른데요. 근데 그냥 저는 서평 좋아하고 뭐랄까 남의 눈으로 책을 보는 게 좋았어요. 이거 완선 씨 예전에 사지 않았어요? 그것도 2권이나? 아, 네. 네, 그렇죠. 네, 2권이 오더라고요. 네. 2권을 주문했으니까 2권이 왔겠죠? 그쵸. 어쩐지 알라딘에서 아 이거 저번에 주문하셨는데요. 그래도 주문하시겠어요? 이러고 뜨길래 책장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주문 안 했는데 이상하다 오른가 보다 하고 주문했는데 보통 그런 경우 알라딘이 본인이 왔어. 아니,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본인이 오리야. 아니 이게 어. 그 전에 그 전날 주문한 거에 들어 있어서 오는 중이라 제 책장이 없는 거였어요. 이거야. 아니 분명히 뭔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나를 비운데? 아니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여자입니다. 권님은 뭐 보셨나요? 귀엽잖아요. 귀여우면 된 거야. 지나가고 할게요. 네. 내가 그렇게 웃겨? 웃겨. 상상도 못했어요. 웃겨. 자르려고 했는데 자르면 안 되겠다. 너무 웃긴다. 울어 얼른. 도서 호더. 애니멀 호더처럼 이렇게 책 잔뜩 쌓아놓고 감탄할 정도로. 예, 저는 네. 건님은 무엇을 읽으셨나요? 웃음이 안 멈춰 거니. 정신병동 이야기라서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책이군요. 정신병동 이야기. 그래서 완선 씨는 몇 챕터에 나오시나요? 난 이 챕터쯤에 아무튼 뭐 정신병동 이야기라는 게 정신과에서 일을 했던 만화가의 소설이 아니라 그 그래픽 노블이고요. 아 재밌겠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 질환에 대한 이야기나 그거에 대한 오해 아니면 뭐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작가 자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 중간중간에 만화책입니다. 아까 훑어봤는데 중간중간에 그 오해나 이런 실제 정신질환의 해설 나오면서 네, 그래서 글로 이것은 어떠어떠한 질환이니까 뭐 소개된 질환에 대한 설명들이 중간중간에 들어 있어서 뭐 글쎄요 학부 때였으면 한 번쯤 읽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정신병이 있구나. 나도 이러이러한 정신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학부 때 샀어야 됐을 텐데 이 졸업했으니까.
자, 그 다음은 다 같이 노래하셔야 됩니다. 아, 네. 다음 코너 가죠. 네. 왜 아무도 안 해? 왜 아무도 안 해? 이번 코너는 풍문으로 들었어 코너입니다. 예. 이 코너 할 때마다 이래야 되는 거야? 네, 이 코너 할 때마다 네, 이래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고통입니다. 연옥이에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장르에 관한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예. 근데 지나간 소식이죠. 지난 소식을 하게 됐죠 지금. 네. 원래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네. 예, 지식순환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다른 세계로부터 배우기 SF와 대안의 미래라는 강좌를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미 오늘 7월 12일이죠. 예, 녹음하는 지금은 7월 12일이니까 한참 그러나 지났죠. 방송이 나가는 건 방송은 글쎄요 언제쯤 나갈까나. 예, 우리가 빨리 성공해서 이분들이 이런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광고를 네. 주는 이런 규모가 되도록 방송은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강연이라도 따로 들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광고를 할 거면 그 정도는 왜냐면 저희는 이분들과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할 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나머지는 알아서. 오늘 네. 7월 10일 장르문학 부흥회를 한다더라. 네, 북스피어랑 저기 불사랑 불사에서 네. 박상준 씨 나오시고 네, 뭐 네, 뭐 그런 걸 북스피어랑 한다더라. 네. 그런 펜니사펠카이랑 겁니다. 네, 뭐 네. 네, 그리고 불새출판사가 네, 문을 네, 해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네, 아쉽지만 네. 그런 좀 아쉬운 소식도 있었고. 어쨌든 한국 SF 역사에 길이길 남을 하나의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초신성처럼 반짝하고 사라졌다라고 누가 그러는데 안 그럴 거예요. 남아 있을 겁니다. 아니 이제 절판본이 또 돌겠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뭐 여튼 그래서 불사 평균 출판사 500부 팔렸다고. 네. 오늘 그 장르문학 부흥회에서 네. 권당 5,000원에 불새 출판사 책을 팔고 있다며 누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불사르고 있다. 야 이거를 야, 대신 사줘라고 해야 돼? 아, 세 부씩 사달라고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야, 그러면 그 중에 나중에 두 분은 좀 비싸게 팔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네, 그거 살짝 다른 데서 하시고요. 네. 네. 특이나 이런 거는. 네, 그리고 저기 가장 중요한 소식이군요. 네, SFM 판타지 도서관에서 제 2회 비블리오 배틀을 합니다. 2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미래 소식이거든요. 네, 유일하게 미래 소식입니다. 면제 하나요? 8월 17일 일요일 네, 그 시청에 있는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네, 그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언제까지 신청을 받죠? 네, 8월 3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고 와 진짜 미래의 소식이다. 네. 유일하게. 미래경도 미래의. 아, 잠깐만 근데 비블리오 배틀이 뭔지 안 말했네? 네. 비블리오 네. 배틀은 네, 책으로 겨룬다고 볼 수 있겠고 책으로 배틀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나와서 5분 동안 얘기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관객들이 뭐 저 책 재밌어 보인다. 아니야 나는 이 책이 제일 재밌어 보였어. 난 이걸 보고 싶다. 해서 자기가 가장 끌리는 책에 투표를 해서 그렇게 이제 투표에서 1위가 된 책이 우승하는 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심한선의 후계자 혹은 심한선의 후예들을 뽑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번에도 완선 씨가 사회 보나요? 네, 제가 뭐 진행합니다. 그럼 그거네요. 손오공이 천하제일 무수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쯤을 하네 이런 느낌. 네, 저희 네. 시즌 1에 1회 우승자가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죠. 네. 네. 그분은 거기에 나오고 나서부터 인생이 트윙의 길을 걷고 계시겠습니다. 용현 씨 듣고 있죠? 네, 1회 사랑해, 영현 씨 사랑해. 사랑해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정말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도서관 그러니까 장소가 너무 좁아서 좀 힘들 정도로 사람이 몰렸어서 이번에는 큰 데를 빌렸기 때문에 널널하게 비어 있겠네. 네,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 새로 선정된 진짜 8월 괜찮은 17일 곳이야. 8월 17일 일요일 광복절 오후 이틀 2시 뒤에요.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입니다. 저기 시청 그건 거죠 시청. 네 시청 새로 지은 시청 건물이요. 음. 그 오세훈 저기 씨의 이 네 특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구나. 저기 아유, 참가 그럼요. 신청은 세금 낸 안 거 하셔도 아니, 좋으니까 공기동님 관객으로 제발 와주세요. 저도 네. 충청. 아, 디시님 여기 나가나요? 아 예, 저 신청했습니다. 바로 딱 신청했습니다. 네. 오. 그 자기 책 들고 진짜? 이거 스포일러인데. 이거 이거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올라가려면 계단에서 저랑 싸우고 올라가야 돼요. 네 이렇게 벌써부터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잠깐만, 성원 지난 시즌 부탁드립니다. 나가게? 저는 그거예요. 문지기. 육체적으로 날 이기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한다. 네 넘어가죠. 네.
다음 박원순 시장님 뒤에 숨어서 들어갈 이제 거야. 본론으로 들어가요 빨리. 네, 주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신체 변형. 네, 신체 변형. 네, 나 이런 몸이 되어버렸어. 이게 원래 저기죠? 덜 가벼워지셨다고요? 아니 더 가벼워졌다고? Welcome to the my world. Welcome to my world. 아 지금 world. 오른쪽에 DCB가 앉아있고 왼쪽에 지상씨가 앉아있는데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진화의 과정. 네, 신체 변형. 잠깐만 이건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과정이잖아. 진화죠. 엔트로피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화야. 그럼 진화죠. 게스트님. 적응 힘드시구나. 네, 그- 신체 변형을 왜 뽑았죠? 이건 이제 게스트. 저거뿐 이야기. 아니 게스트분을 게스트 섭외하면서 이렇게 네. 아, 무슨 그냥 주제를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뭘 하고 했더니 싶냐고 하길래 저기 19금이 안 될 만한 소재 중에 하나로 예? 신체 변형인데요? 아 그래도 예 다른 건 좀 더 심했기 때문에 예. 자, 어떤 잠깐만요. 거예요? 네. 어떤 다른 거. 거예요? 어떤 거 하고 싶으셨는데? 저희 지금 주제가 굉장히 배고파요 저희. 아 그냥 장르니까 네. 그냥 장르 통으로 해서 뭐 야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괜찮은데? 네, SM은 시즌 1에 했으니까 포기했었고 저 뭐 했었어요? 네. 예, 엄밀히 뭐 말하면- 나나카오루 이야기도 좀 하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긴 했지만 SM 주제로서는- 주제는 아니었는. 아니었지만 자, 하지만 언젠가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겠죠. 됐든 간에,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신체 변형 주제이기 네, 신체 때문에 변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럼 이제 신체 변형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일단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휴머니티라고 하는 그 근대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게 신체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상적인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제 고지식하니까 그거를 깨는 방법의 하나로 처음에 시작됐던 게 원래는 이제 신체 변형이라고 하는 뭐랄까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팔, 다리 그냥 이렇게 고정돼 있고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되고 안정적이고 뭔가 묶인 그런 그 인간의 형태에서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그 뭐 고전적인 그걸로 얘기한다면 뭐 늑대 인간이 되는 거라든가 좀비가 되는 거라든가 하는 것 같이 근대 유럽인들이 19세기 유럽인들이 사회 진화론을 믿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진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건방지게도. 그러다 보니까 왜 갑자기 거기로 튀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게 일종의 반항이었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게. 그래서 문학적인 주제로 사용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시기에. 아 그러면 뭐 19세기에 프랑ken슈타인 19세기인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19세기 맞아요. 19세기죠. 네, 말. 그런 거랑도 관련이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굳이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요. 그 전에는 산해경의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산해경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민담 같은 데서는 딱히 신체가 변형된다고 저급한 인간이라든가 반항의 상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존재인 거예요. 요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근데 근대 이후로부터 신체 변형이라는 것 자체가 정체성의 문제라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신체가 변형되면 정체성에도 뭔가 영향을 준다라는 식의. 뭐 그 한편으로는 그냥 뭐랄까 금발과 벽 안에 그 뭔가 강철같이 푸른 눈을 가진 아리안 민족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진화론 그게 먼저 이라는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긴 한데 물론 이거는 시초가 그랬다는 거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로 변종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했지만 여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신체 변형이라는 건 몸이 직접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혹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이질적인 물체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걸로 교체되거나 붙거나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신체 변형이라고 얘기하겠고요. 기생수 같은가요? 그래서 발기가 안 들어갔지. 아 네. 네. 발기가 근데 들어가긴 해요. 발긴 신체 근데 변형이니까. 이게 DC님이 어떻게든 넣으시겠다고. 근데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지. 명확히. 정확히 변형이나 말하면 신체 이물질? 변형이 네. 발기에 대한 강렬한 메타포인 거죠. 그렇죠. 음, 그런 왜냐면 거죠. 통제되지 않는 나 자신
대한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저럴 때는 사람이 있어 보여. 저거 전공인 사람이에요. 이게 전공이에요. 저게 전공인 사람이에요. 고추하기 전공입니다. 가벼움을 맡고 계신. 근데 네. 아까 늑대인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시즌 1에서 변신, 변장 그렇죠. 그런 네.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변신하고 어느 정도 차별성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자기가 그걸 자각하고 있는 상태인 건 거죠. 그러니까 보통 늑대인간은 원래는 변형된 상태를 자기가 자각을 못한 다음에 다시 근대적인 인간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퇴화해버렸어. 그 순간 어떡하지라고 번민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자각을 하고 변형되는 과정을 자각을 하고 동시에 이거를 정체성의 문제랑 얽히느냐 안 얽히느냐로 봐야 될 거예요. 그 고정되어 있던 혹은 그 단일화되어 있던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의 몸, 나라는 것이 이렇게 해체되고 풀어지는 그런 그렇죠. 걸 말하는 거죠. 신체를 정체성이나 자아의 상징으로 혹은 그 화신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될 거예요. 매트릭스 생각이 나네요. 매트릭스도 다른 존재로 더 나아간다. 네. 하면은 변신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고, 근데 다른 그 존재가 아닌 중간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 그런 거. 변형된 이런 네. 것들의 구분이 어떨까 싶어요. 변신은 늑대 인간으로 완전히 변형돼서 변신한 상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늑대 인간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걸 자기가 자각하고 내가 털 변하고 늘어나고. 있어, 털 나고 있어, 손등이 늘어나고 네. 있어, 뭐 이런 상황. 발톱 세워지고. 네. 그 상황인 거죠. 우리가 주제가 쌓이고 있다 보니 이전 주제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군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겹쳐.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변형이 신체의 변형이 영향을 주는 그 정체성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경우랑 그걸 이미 받아들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몸이 편해 하고 찌질대는 놈들 첫 번째고 변해서 어쩌라고 그건 나 나야 이미 라고 하는 되어버렸어. 게 이제 두 번째가 네. 되겠습니다. 세상시적으로 가고 있어. 내 쪽에서. 자 그러면 이제 신체 변형 네. 나 이런 몸이 내 쪽으로 되어버렸어. 와야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찌질대는 경우 변형이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아까 이제 잠깐 녹음 시작하기 전에 어머 작품 수가 적어라고 했다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적지라고 했더니 완선 씨가 내가 건드리지 않았거든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저 그렇게 건방지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랬어. 다들 노력했다고 하시길래 저는 한 건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라고 했을 뿐이에요. 여튼 그 신체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자면요. 네. 원래 보통 이야기 속에서 신체 변형은 이 인물이 주인공이다라고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상한 게 나타난다든가 그러니까 이상한 손이 생겨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이마에 표식이 생겼다. 아베가 카이에 혹은 뭐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오이리푸스처럼 발이 부어서 절름거린다라든가 그런 이제 신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게 보통 신화적인 이야기의 수법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보통 주인공들이 몸이 변하니까요.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이 경우는 이제 은하철도 999나 로보캅처럼 신체가 변형된 과정 중에 혹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걸 나가 변한 날은 그 전에 나랑 동일한 나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닌가? 그러니까 몸이 기계로 교체된 내가 네. 과거의 물리적인 생리적인 육체를 갖고 유기체의 육체를 갖고 있던 나랑 동일인으로 봐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이런 작품이면 보통 이 경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로보캅은 사람인지 로봇인지 고민을 하죠. 그렇죠. 뇌는 인간이고 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이보그니까요. 로봇이 네. 아니니까. 네. 작품에도 나오죠. 이건 사이보그인데 했더니 로보캅이라 해. 윗사람 돈 내는 이 사람들이 그게 더 좋아. 로보캅이라 그래. 이러면서. 그러다가 머피로 자기 자신을 그렇죠. 지칭하게 되면서 정체성의 순으로 뜨는. 네. 그렇게 해서 그가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원래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들이죠. 이 경우. 그래서 로보캅 1탄만 취급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아니요, 제가 네. 그랬습니다. 저는 자본가들에 대한 이런 적대적인 것들이 뒤로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뒤에 있는 작품들도 좋아합니다. 전 뒤에 거 싫어합니다. 네, 특히 3탄 그래서- 싫어하죠. 네, 신체 변형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프릭스라는 영화인데요. 저도 봤어요. 네. 예, 3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 1932년에 나왔습니다. 검색 잘못하시면은 동명의 거대 거미 영화가 나와요. 그것도 봤습니다. 그 영화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프릭스라고 하면 잘 안 와닿는데 원래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되게 비하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기형이라고 하는 게 네. 가장 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이 경멸의 표현까지 다 담아서 번역을 하면 아마 저기 병신들 그렇죠. 그 정도가 될 건데 왜냐면 아마 이야기 내용 중에 그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 스타커스에서 왜 프릭쇼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형인들을 모아가지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네. 그런 유형의 서커스 쇼인데 그 서커스 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좀 놀라운 건 이 감독이 원래 좀 서커스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 기형인 사람들을 영화에 출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온갖 그 끔찍한 그 신체 변형의 그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부연하자면 토드 브라운이 원래 부잣집 아들인데요. 낭만주의적인 사람이라서 이 감독이요? 예, 가출하고 서커스 프리쇼 단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서커스 단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서커스 단에서 결혼까지 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드라큘라 1930년대판 드라큘라 감독이기도 한데 이 프릭스라는 영화에 실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게 뭐 어차피 이거 저 퍼블릭 도메인 영화니까 어차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주인공이 악녀가 나오는데 이 악녀가 나중에 등쳐먹고 속이고 나쁜 짓을 해서 여기 있는 기형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다리를 자르고 몸에 뭐 이렇게 눈도 막 파고 거의 닭처럼 닭의 모습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몰타르를 몸에 입혀서 더 이상 이게 안 떨어지게끔 해서 네. 닭의 기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야기 처음 시작은 이 여인은 언젠간 아름다웠던 여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사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회상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사연이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그 여자가 꽥꽥 소리를 닭처럼 지르면서 혀가 잘려서 그렇게 기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끝나요. 이것 때문에 당시 백인 사회가 이런 짓을 하다니 하고 토드 브라우닝은 더 이상 영화를 못 찍게 됩니다. 완전히 매장당해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왜 이 사람이 한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 그런 영화를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 백인 여성을 이런 식으로 기형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해서 게다가 1930년대 네. 그러면은 뭐 그리고 실제로 기형인 사람들을 캐스팅을 해서 계속 보여주니까 그거 자체가 약간 불편하다는 선정적인 그런 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여기 작품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 다리가 없는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작은데 없는 것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좋은 놈 나쁜 놈 못생긴 놈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에 한 컷 나와요. 나이버 홍수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에 한 컷 나와요. 그래서 반쪽 병사라고 불려요. 더 배드한테 하반신 없고 아마 팔로만 네, 팔로만 다니는. 이렇게 손에다가 나무 토막을 쥐고 그걸로 이렇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여기에 사지가 다 없는 사람이 그 등장을 해요. 왕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몸이 그냥 거의 자루에 쌓여가지고 애벌레처럼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가 사실 공포 영화로 분류는 되는데 사실 별로 공포스럽진 않다가 맨 마지막에 그 아까 악녀에게 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이제 공포스러워서 하는 건데 입에 칼물고 예, 이 사람이 이제 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애벌레처럼 바닥을 기면서 비가 막 치퍽치퍽 내려오는데 그 진흙탕 속을 칼을 입에다 물고 기어가는 마차 그 아래에서 장면, 기어. 예, 잊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입만으로 담배 말아 피워요. 그 장면 안에서. 오. 그게 그 쇼의 일부였어요, 이 사람이. 여튼 그런 종류의 주제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 말씀을 길게 드렸고요. 19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영어 자막이라도 띄워놓고 보세요. 퍼블릭 도메인이라서 음질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키가 작은 원래는 남매인데 여기서 연인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작다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왜 애기 목소리처럼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자막을 꼭 보세요. 이 영화 꼭 보세요. 60분밖에 안 해요. 게다가 꼭 한번 보세요. 네, 옛날 영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중에서 바닐라 스카이 톰 크루즈가 그냥 주연했던 얼굴이 늘어지는 네, 그래서 톰 크루즈, 그러니까 잘생긴 톰 크루즈를 보러 가자라고 보러 가는데 톰 크루즈는 정작 뭐랄까요? 얼굴이 나오지 않고 계속 가면 쓰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진 그리고 뭔가 사람도 좀 일그러진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 상처 때문은 아니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인물로 나오죠. 음악도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바닐라 스카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하늘은 잘 안 나오고 마지막에만 나오고 두덜두덜. 아니 잘 봤어요. 네. 이런 오초근 없는 딴중에는데 뭐라고 말해야 지 바닐라 스카이인데 하늘이 얼마나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 아, 저 기대했단 말이야. 바닐라 스카이를 얼마나 맛있게 생겼을까. 네. 당신이 봐야 될 건 바닐라 스카이가 아니라 토리코인 것 같아요.
비슷한 걸로 오페라 유령이 있죠. 넘어가야지니까. 네. 네. 가스통 루르 원작인데 네, 오페라 유령 뭐 역시 기영이었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다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김준일로 유명하죠. 오페라주아의 개인. 오페라주아의 개인이라고 개인이라 그래서 그 김준일의 첫 번째 게 그것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그것 때문에 알아요. 저도 그렇죠. 뭐 하지만 펜타곤 오브 디 오페라도 뭐 아 그렇죠. 뮤지컬로 아는 분들도 네, 있고. 공연 많이 했었어요. 이걸로 세대가 나눠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유령 오페라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오페라가 소재인 뮤지컬이죠. 네, 뮤지컬입니다. 이건 핵심적인 건데 정말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 의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다르지만 그 미녀는 괴로워나 네. 그러니까 뭐 영화도 있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진 영화도 김하중이 있지만 나오죠. 마리아. 네, 그 스즈키 유미코의 만화 원작이고요. 만화가 더 재밌는데.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랑 그 스콧 웨스터필드의 어글리 3부작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기형은 아니지만 뭐랄까 예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성형 수술을 하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완전한 혹은 표준적인,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성형 수술해서 예쁘게 맞추는 건 그 마네킹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런 거죠. 예쁘다고 만들어진 그 틀에 맞추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 마네킹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싶으면 신사역에 내려가면 광고판에 정말 네. 광고판이 이제 특히 이제 신사역이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가 제일 많은 동네다 보니까 네, 거기 그 관광특구 설치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성형 쪽으로? 성형 관광 듣고요. 네, 워낙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딱 그 제가 신사역에 내려가면 거기는 그 사진이 앞으로 다 예쁘고. 비포 애프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애프터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그걸로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은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제 미녀는 괴로워에서는 좀 희화시킨 거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처럼 분리된다는 거죠. 자기 외면의 그 이미지랑 자기 실제 자아랑. 그래서 만화에서. 이제 미녀는 괴로워도 보면은 행동이 뚱녀예요. 여기 이 만화 내용에 나오는 번역어로 뚱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만화가 더 재밌었다 그러냐면 반대로 뚱뚱한데 자기가 뚱뚱하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킹카처럼 행동하는 여자애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보고 계속 막 혼자서 고민해요. 이미 자기는 정신선양을 했는데도 뚱녀지 쟤 그런 옷 입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혼자서 불안해하고 얘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지켜주는데 얘는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얘는 이미 되게 그 자기는 예쁘다라고 내 머릿속에서 자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몸은 예쁘지만 행동이나 생각하는 게 그 그렇죠. 뚱녀라서 그렇죠. 그 다른 뚱뚱한 여자애를 지켜주고 지켜주고 싶으면서도 싶어 하지만 경멸하기도 하고 하지만 복잡한.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네. 하고 또 한편으로 그 뚱뚱한 여자애는 자기는 실제로 뚱뚱하긴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 의식조차 못해요. 자각을 네. 못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더 귀여운. 근데 이제 그런 게 살기에는 편하죠. 그렇죠. 어글리 3부작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은 좀 다른데 네. 그냥 이 그 테드창의 뭐였죠? 그 외무지상주의에 대한 소고라고 번역됐던 단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 사회는 그러니까 일정 나이가 되면 성년이 되면 모두 전신 성형을 시켜줘요. 네, 뭐 그냥 복지야? 성형 복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래사회고 그래서 막 개개인별로 뭐 약간 그 스마트폰 비스무리한 걸 갖고 다니고 네, 통제가 되고 그리고 이 전신 성형이 싫어서 도망치는 이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성인이 되면 전부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도망쳤다가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청소년 소설이라서 저는 조금 애매하긴 했으나 하지만 뭐랄까 그 영화노트 안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3부작인 건 어글리 프리티 스페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등급이요? 얘가 어글리했다가 프리티해졌다가 스페셜 돼요. 세일러문도 문 프리스타일. 그때부터 한 번씩 변신하는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몸이 전신 성형을 받아서 예뻐지고 난 다음에 진짜 어른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하니까 생각나는 거는 저는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내가 사는 피부. 그러니까 네가 사는 내가 사는 피부. 아이요. 어이. 어이 아이.
말하니까 헷갈린다 내가. 팬텀 피부. 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왜 왜 생각나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버지가 이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를 여자로 성형시켜 버린 다음에 똑같이 되돌려주는. 그래서 네. 그 피부 자기 게 아니라서 계속 그 봐줘야 되고 그런 거였네. 그런 거였어. 감독이 그겁니다. 페드로 페드로 알모도바르. 패도. 제가 정확히 이 영화를 솔직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시놉시스만 듣고도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 알모도바르는 나쁜 교육까지 봤으니까 나는 돌림을 지킨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보진 않았기 때문에. 원작 소설도 우리나라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아마 네, 같은 그 작인가? 소설 아니요 제목이 달랐었는데 독거미인가 무슨 거미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니 저는 여기에 오면 항상 정확한 정보만 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오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구나. 네, 즉석에서 뭐가 피드백 머릿속에 떠올라서 네, 저희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나와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화도 있고요. 그럼 넘어가서 그 이성형 말고도 그러니까 진짜 그 기계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더라고 그 마리사 마이어가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는 약간 동화를 차용한 그런 신데렐라 네 연작이 있어요. 1권인 신더는 신데렐라에서 따온 게 맞고요. 이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뭐랄까 사이보그예요. 그러니까 얘 한 팔이 의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자애고 물론 이제 출생의 비밀도 있고 왕자님이랑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지만 얘는 여자애이면서도 한 팔이 의수인 그런 계집애이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 자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면모를 좀 보이고요. 이게 2편이 스카렛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동아 네, 소개하신 나왔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냥 신더가 1권이니까 아. 아까 어글리 3부작이 어글리 3부작인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더가 어글리 3부작은 1권이기 3부작을 다 소개하셨는데 이거는 속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냥 이거는 그게 아니고 끝나지 저는 않았기 두 때문에 번째 거는 내용이 확연히 다른가 관심사가 확연히 다른가 싶었죠 저는.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동화를 차용한 거잖아요. 스칼렛도 그 저기 빨간 구두, 빨간 두건 아닐까요? 빨간 두건이었나?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네. 아유, 이거 분홍색 말고 빨간 모자. 차차 그거 차차. 네. 레드 후드니까 아마 두건일걸요? 네. 카즈킹. 빨간 모자는 피자죠. 네. 네.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 작품은 계속 지금 뭐 성형이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관련해서 또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얼굴 없는 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60년에 나온 프랑스 영화인데 네. 이제 사이코와 같은 해에 나와서 공포 영화 역사에서는 꽤 중요한 영화인데 제목이 좀 흥미롭죠. 눈 없는 얼굴이 아니라 얼굴 없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되게 유명한 병원의 의사의 딸이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심하게 훼손이 된 거예요. 얼굴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매드 사이언티스트예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를 납치해서 얼굴 가죽을 벗겨서 자기 딸의 얼굴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이 이식이 계속 실패를 해요.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한다는 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성공했다가 이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면서 다시 얼굴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과정에서 이제 얼굴이 회복이 안 됐을 상태에서 이 딸이 계속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이 가면이 왜 도자기 가면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세라믹으로 된. 표정 그 주름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냥 밋밋한 그리고 눈만 딱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쓰고 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재밌는 점은 여기서 이 딸의 얼굴 그다음에 이 얼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정체성에 집착을 하는 건 아버지이지 딸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플러스상 딸도 고통스러워하긴 하는데 결말에 가면 결국 이 딸이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아버지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실험체로 이제 잡아놨던 동물들 다 풀어주면서 이 딸은 거의 뭔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어서 숲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이런 식의 인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인간성으로부터 어떤 탈피 이런 것과 연결되는 그런 영화이지요. 다리오 아르젠트 영화 같기도 하고. 부모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길 바라니까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네. 그 노력은 실패하고 그냥 그리고 오히려 그 당사자인 여자아이는 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거네요. 다리와 아니, 아르젠토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디시님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영화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정신 분석학적으로 아니에요. 분석하면 쏟아질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아가씨의 모양새나 이런 프랑스 것이 영화. 그러니까 얼굴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음. 그런 점핑이 있는 영화라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타이는 그 얼굴을 계속 보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 아가씨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면 자기는 보지 않잖아. 자기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울을 피하고 계속. 네. 그렇죠. 그렇기 실제로. 때문에 그 부모, 그러니까 그 타인 아버지는 뭔가 그 없음, 결핍, 뭔가 인간이 아닌 것을 계속 자각하게 되는데 이 아가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철학과 생각이 드네요. 굴뚝청소부다. 그렇죠. 네. 더러운 얼굴을 한 굴뚝청소부와 깨끗한 얼굴을 한 굴뚝청소부 중 누가 누가 얼굴을 얼굴을 쓰었을까? 나 어릴 때 네. 이거 저다 맞히시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라고. 어떻게 하나만 할 수 있어? 그런 이것과 이제 연계해서 함께 소개하고 싶은 게 세컨즈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좀 생소한데 사실 그 오우상의 페이스오프가 뜬 다음에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페이스오프의 원화를 제공했다는데 그건 솔직히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뭐냐면 그냥 삶에서 이룰 걸 다 이룬 권태로운 중년 남자가 네. 이제 자기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하게 지냈던 친구가 와서 사실은 비밀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네 얼굴도 싹 바꿔주고 새 인생을 살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위장하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젊은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얼굴 없는 눈하고 반대인 게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얻었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막 파헤치면서 결국은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다가 파멸하는 그런 이야기라서 얼굴 없는 눈하고는 좀 반대 거울상이라서 그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받아서 이번엔 다크맨 아, 샘 레이미 빼놓을 수 없죠. 이걸 원래 이 영화를 만든 사연을 들어보니까 샘 레이미가 스파이더맨 같은 거를 그런 마벨 히어로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안 만들게 해주니까 그 억지로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샘 레이미가 원래는 저거 이블데드 만든 사람 맞죠? 그 사람인데 본인 말로는 별로 공포 영화를 안 좋아한대요. 무서워서 너무 마음 아프죠. 이번에는 훨씬 무섭진 않지. 네, 그러니까 마음 아니요, 아파서. 1편 무서워요. 2편부터 그 인상이 너무 약간 강해서. 예. 저는 2편과 3편을 제일 좋아하는데 예. 여튼 그 다크맨은 이제 여기서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아니고 이제 어떤 음모 때문에 얼굴을 잊어버리게 된 과학자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남의 얼굴을 만들어서 복수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글쎄요 다크맨은 옛날에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일본의 모 만화랑 닮았다고 일본 평론가가 한번 되게 화를 냈던 적이 있다고 또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베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워낙 보편적인 주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얼굴을 쓴다는 아이디어가 정체성으로 다뤄서 그런 거지 거의 미국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들의 전부 그런 얘기들인 거잖아요. 가면으로 예. 새로운 자아를 만들고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에는 자기 얼굴을 되찾으려고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복수를 해서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존엄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하여튼 결말에 속편을 암시하는 듯하게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가면을 계속해서 3D 프린터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다니는데 네. 이 가면의 재질상 태양빛에 노출되면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자신의 얼굴을 회복할 수는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만 다른 사람의 얼굴을 계속 쓰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저기였죠? 결국엔 저 테이큰 네, 리암 리슨. 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얼굴 대신에 딸을 되찾는 영화 한다고. 뭔가 이렇게 찾아야 되네. 네, 이번 항상 찾는다고. 그래서 라스 얼굴에서 못 찾고 뭐 다 찾는 스파이더맨 팬으로서 말하건데 다크맨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신. 김희연 작가의 너의 변신. 네. 어? 너의 변신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맞다 너의 그러니까 변신. 변신이라고 쓰여진 게 있는데 나중에 제대로 발표되는 너의 변신이라고 해서 발표가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실제 문예지에 발표. 그러니까 그리고 거울에 아직 변신이라고 해서 올라가 있어요. 예. 아, 저는 버전이 너의 두 개. 변신으로 본 것 같아요. 네. 버전이 두 개인 거고. 저는 거울에서 읽었었는데 거기선 변신하고 뒤에 느낌표. 그래서 변신.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변신하는 게 아니라
변신하는 연인을 보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냥 이제 더 변신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 실험에 참가해서 이제 LCL처럼 되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소설하고 다른 소설인 것 같아요. 그런가? 예. 그건 어떤 내용이죠? 제가 읽은 변신은 그럼 그게 김연자 그게 아니었나? 아무튼 거울에 있다길래 저는 봤었는데 변신은 변신이랑 너의 변신이랑 다른 거였나? 잠깐만. 거울 단편 게시판에 변신, 올라온 변신이라는 소설인데 네. 그거는 테드창 소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성형 기술이 발달한 사회가 되어서 누구나 손쉽게 성형을 할 수 있게 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고서 형태로 그것처럼 기록하는 거였거든요. 나 그 너의 변신이랑 변신을 헷갈렸구나. 죄송합니다 이한. 두 개가 있는 걸로. 이한님. 같은 작가님이 두 편을 쓰신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너의 변신 그걸 생각을 해요 처음에도. 근데 변신은 그러면 환상문학일진 거울 그 게시판에 있는 거고 예. 너의 변신은 문학동네에서 발표됐었죠? 그랬나요? 지금 자꾸 갑자기 잊어버리겠다. 멘붕되죠. 일단 넘어가죠. 그랬던 거 같아요. 질문은 준비됐을 것 같을 때 해. 다음은 알겠습니다. teeth입니다. teeth. 네, 이빨. 이것도 영화죠? 네, 영화입니다. 내가 하는 그건가? 네, 그거예요. 제가 하는 거면 더러운 거겠네요. 네. 더럽진 않죠? 뭐 더럽다기보다 나오는 남자들이 좀 더러운 네. 놈들이 그렇지. 근데 등급도 낮지 다 않아요?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랬던 이거 등급 15세인 걸로. 네, 이거 청소년물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남자는 그게 다 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리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네. 지금 다들 그러니까- 되게 강도 높은 소재여가지고 다들 뭔가 말을 회피하고 있는데 자, 어디에 이빨이 달렸느냐? 여성의 성기에. 네. 그래서 왜 잘리느냐? 무니까 네. 저번 방송하고 네. 감상으로 어떤 분이 사우스파크의 케니 이야기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남는 건 티스겠네요. 티스죠.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이게 과격한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죠. 과격하게 야하진 않고 그 그냥 2차 성징 달리죠. 겪는 사람이 자기 새로운 그 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좀 청소년물 같은 건데 네 그렇죠. 좀 자극적인 소리를 쓴다 그러니까 준호 같은 느낌으로 자극적인 소리를 쓴다 뿐이지 그렇죠. 잘리긴 잘리니까. 네. 흔히 말하는 멋잘린 어떻게 멋잘린 일입니다. 남자들도 되게 화열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그게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좋아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강간당할 뻔하다가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장면 중에 보면 원래는 이건 그 질경련 때문에 생긴 도시전설이에요. 갑작스럽게 강간을 당했을 때 질경련이 일어나서 안 빠지게 되는. 그리고 제 이름 때문에 제가 산 책이 있는데 지상아라고 속 지상아도 있어요. 두 권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때 법의학을 하셨던 분이 실제 사건의 법의학적 내용을 골라서 쓰신 건데 지상아는 제 이름 손지상이 아니고 머리가 종이짝처럼 된 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상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욕으로 말하는 문외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뇌가 없어서 두 개골이 납작하게 태어난 애들 그래서 생후 얼마 안 돼 죽는 애들 지상아인데 그래서 제목인데 여기 중에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남편이 죽고 오시다 보니까 그 무슨 일본 막 야망가 같은 느낌으로 돼버렸는데 그 도덕적인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지 질경련이 일어나서 리어카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국에 수치를 못 이기고 두 사람이 다 자살을 했던가 뭐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봤을 때 거기에서도 그런 공포 때문에 도시전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봤었는데 실제로 그런 성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혹은 강간당할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대요. 그래서 그거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는 듀게였나? 듀나에 계시던 분에서 그러니까 그 몸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변화만이 아니라 거기다 이빨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지만 상징적인 그런 비현실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무기 뭐라고 했지 변형을 달아서 영화를 끌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살짝만 보면은 약간 남성들을 시선으로 본 공포 영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이러한 신체를 어떤 식으로 뭐랄까 받아들여 나가는가? 그렇죠. 이런 쪽에 가까운 성장 영화. 제가 알기로는 페미니즘 영화라고 소개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 게시판에서는. 그리고 무슨- 포스터가 야한 게 아니라 무섭게 생겼어요. 귀엽지 않아?
아니 제가 본 포스는 그거였어요. 욕조에 여자 네, 주인공이 네, 반쯤 네. 몸 내밀고 놀리고 있고 아래쪽 아래쪽에 네. 그 거품 있는 쪽에 티스라고 써 있는. 전 그거 말고 그냥 되게 무섭게 생긴 공포 영화처럼 그런. 그건 아마 다른 걸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거였어요. 네, 이거예요. 이런 거.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뭘 본 거야? 시놉시스 읽고는 남성을 공포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었죠. 하여튼 깨물고 다니는 회사.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제목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네. 대통령 학문의 사보타주. 와! 대통령 학문의 사보타주.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요? 제가 넣었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작품. 이게 왜 여기 들어가지? 다시 해설해 드릴게요. 대통령의 학문에 사보타주를 가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가하냐면요. 네. 똥꼬가 말을 해요. 네. 네. 하고 말을 합니다. 네. 이게 제목을 약간 유심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네. 학문의 사보타주를 가하는 거니까 네. 네. 학문이 말하는 게 왜 학문의 사보타주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네. 학문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네.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태업을 하니까. 예, 대통령이 입으로 그걸 대신해버리니까 학문이 자기한테 사보타주를 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네. 너 쉽게 말해서 너 이 새끼야 네. 내가 할 일을 왜 너 입으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네. 해설 입으로 느느해 이런. 네. 근데 작가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아 왜냐면 부끄러워하니까. 본인이 아니. 부끄러워하니까. 네, 8월 출간 예정이었나요? 네. 아 이거 출간인가요? 네. 출가해야 됩니다. 이게 편집작이에요. 아 정말요? 아, 제가 힘 좀 썼습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1차 편집자였거든요. 아, 근데 이 소설은 네. 그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르는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죠. 가 테마인데 이거는 거꾸로 신체의 일부만 제정신이다. 이게 저 네. 기생수나 암즈 같은 거 보면은 자바워크가 막 오른손에서 막 폭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대통령이 폭주하고 항문이 이걸 야, 너 왜 그래? 너 정신 차려 이렇게. 갑자기 작가의 대화가 됐어. 네. 그런 역전을 노립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하던 스탠드업 코미디 중에 그런 루틴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엉덩이가 본심을 얘기하고 정론을 얘기하게 된대요. 그래서 나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알코올 중독 그러면 너 못해! 하고 엉덩이에서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I feel like I can fly. No you don't! 하고 엉덩이 얘기하고 술 마시고 싶어 먹지 마! 이러고 엉덩이 얘기한다는 그런 루틴가 그런 도시저설 같은 게 있대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왜 환청이 들리는데 자기 엉덩이가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대. 그러니까 영어 표현 중에 왜 어떤 한 사람을 대명사적으로 표현할 때 as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I kick your ass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엉덩이가 얘기를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대요. 원래는 제가 그 뒤를 찾아봤었는데 그 악마가 원래 엉덩이 얼굴에 달려 있어서 엉덩이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원래 악마 숭배적 행위이기 때문에 kiss my ass 이런 욕이 생겼던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엉덩이는 진실을 말한다. 악마는 진실을 말한다. 엉덩이는 진실을 말한다. 몸이 알코올 중독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엉덩이만 제정신인 거야. 그만 처먹어! 술을 그만 마셔! 라고 엉덩이가 방귀 대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런 단편을 썼었어요. 엉덩이가 얘기를 하면서 지구의 멸망을 알리는 방귀, 이게 관략근을 조절해서 방귀로 얘기를 하는 그런 거 쓴 적이 있어요. 저도. 이번 화가 끝나면 뭐가 기억될지. 힘들까? 힘들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변형으로 인해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런 거의 한 종류인 내 신체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신체가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뭔가 그 무서운 불안한 위험한 그쵸. 짓을 한다. 그런데 이게 부위와 그렇죠. 범위의 문제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요. 입이 흉폭하기 때문이에요. 입이 똥을 싸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허리 하악 쪽으로는 언제나 오랜만에 듣는다.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 나 오랜만에 들어 정말. 저거 허리한 90년대 운동권들이나 쓰던 말인데. 아이, 그럼 요즘스럽게 꽃으로 말한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갑자기 되도 않는 레토릭을 구사했냐면요. 다음에 네. 얘기할 게 코마츠 학교의 흉폭한 입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번엔 입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기 인터넷 검색하시면 원문이 다 떠요. 번역본도요? 번역본 아니 원문이라고 제가 얘기한 건 번역된 번역문이 다 떠요. 왜 뜨냐면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 2001년도에 누가 글을 올려놨어요. 이런 게 요새 엽기 코드라면서 이러면서 이 작품 같은 엽기 코드가 유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어떤 코드가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코마츠 학교의 팬이긴 한데 이분이 원래는 사실은 이탈리아 초현실주의 문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대학에서. 그래서 사실은 SF라기보다는 좀 더 사회비판적인 걸 많이 하시는데 흉폭한 입은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몸을 인공으로 대체하면서
인육을 먹어요. 자기 인육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외쳐요. 무정균들이 흐하 복수다 이러면서 막 먹어요. 자기 발을. 그러니까 제 앞에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와가지고 세계 정복 같은 거는 누구나 다 꿈꿔본 야망이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자기 해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옆에는 방 한쪽에는 요리 도구랑 뭐 식재료를 놔두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수술실을 놔둬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수술해서 절단을 하면 이제 나머지는 뭐 의수나 의족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잘라낸 부분을 옆에 가서 요리해서 먹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반복해서 나중엔 해골 입과 해골만 딱 머리만 남는데 네. 그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뭐야라고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요. 입에 넣다가 그래서 그 반장 같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건 타살로 처리해라. 이런 광기가 알려지면 그 세계 정복이니 뭐니 이런 건 될 것도 아닌 엄청난 이런 광기가 알려지면 세계는 멸망한다. 저건 결국엔 다 이 흉폭한 입 때문에 벌어지는 광기다. 라면서 끝나요. 입이 손가락 잘려서 지금 부하가 지금 낑낑대고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길고기인데 사람이에요. 코마사표 특기예요. 코마사표 그 장편 중에 보면 문고판으로 총 8페이지 동안 연설하는 장면이 있어요. 박사가 중간에 한번 기절해요. 박사가 중간에 한번 기절을 딱 계속 연설해요. 있어요. 일본 친구였나 부활의 딸이었나 흉폭한 입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만담도 썼어요. 옛날에 만담이랑 라쿠고 대본을 썼던 사람이에요. 라디오 방송 같은 데서 입이 흉폭한 사람이에요. 이 일본 오타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누구죠? 그 고양이 건물 지어서 책 많이 샀다는 그 일본의 유명한 저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타치바나 타카시랑 미야자키 하야오랑 그리고 그 이상한 박물학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을 다 합쳐서 3으로 나누지 않으면 꼬만사교다. 왜 나누지 않아요? 그만큼 비만이야.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표현력도 있는데 지식의 양도 그렇게 많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나대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음 3으로 나누지 않는 만큼 뚱뚱하니까. 역시 흉폭한 입니다. 이분은 흉폭하네요. 엄청 오래 사셨어요. 80대 중반 이상 넘게 사셨는데도 비만으로 사셨어요. 담배 필 거 다 피시고 후두함인데 담배 피셨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흉폭한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완사님이 거의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 작품 수가 적어서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 다음 작품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작품. 이건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풀메탈 야쿠자라고요. 그 원래 V시네마라는 일본의 그 비디오로만 나오는 좀 약간 싸구려의 야쿠자 뭐 항쟁 이런 거 다루는 게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한 작품으로 야쿠자 똘마니가 온 몸이 기계로 바뀌어져요. 총 맞고 도망가다가 이게 미케 다카시 감독 건가요? 이게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네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냐면 볼트랑 너트 먹는 장면이 있고 여자를 사랑하는데 몸이 기계가 돼가지고 사랑을 못할 줄 알았더니 페니스가 달려있어요. 기계 페니스. 그리고 하여튼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악당을 죽일 때 뭐 다 무기고 뭐 못 쓸 상황이 됐는데 기계 페니스가 한 2m 가까이 늘어나면서 꿰뚫어 죽입니다. 미케 다카시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거 얘기하면서 점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어서 저는 원래 풀메탈 패닉을 보게 되면서 아 풀메탈 재킷이라는 영화가 있대라고 해서 구했는데 풀메탈 재킷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풀메탈만 보고 비디오를 사왔는데 틀어보니까 풀메탈 야쿠자였어요. 풀메탈 자켓이 패닉으로 왔다 야쿠자로 왔다가 네, 그래서 보고 나서 동생이 이거 뭐야? 이제 명찰이래. 어디가 명찰이야? 병신아. 아마 그 미케 다카시의 풀메탈 야쿠자가 맞을 거고요. 네. 그게 아마 3편까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3편에는 야쿠자 중에서 에너지 파스고 지구가 멸망하고 그런 걸 거예요. 네. 명장은 명장이네요. 미케다카시가 네. 잘 나가던 시절. 지금도 잘 나갑니다. 외국에선. 요새는 좀 멀쩡한 영화들이잖아. 네, 역전재판 같이 멀쩡한 영화. 저 그 실사본 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추천은 안 해요. 그건 야따만을 보세요. 야따만은 잘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기예요. 저기 도넘 씨 영화를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남기남 감독처럼 빨리빨리 희한하게 그렇죠. 만들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한국에 한번 이 사람이 왔었대요. 네, 왔었어요. 네. 풀메탈 야쿠자 엔딩을 당신은 왜 그렇게 한 거냐라고 하니까 그냥 그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이렇게 썼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원래 제목은 풀메탈 고쿠도. 일본에서 야쿠자 네, 고쿠도라고 하는데 극도라고 하는데 맞고요. 미케 다카시의 97년도작 맞다고 합니다.
네. 좋은 감독입니다, 민지가. 네. 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딴 영화를 짧게 정리하려고 했잖아. 길게 진짜. 이딴 영화를. 네. 그 그다음에 신체 변형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성형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계화 같은 걸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몸 자체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죠. 뭐 변신 능력자 뭐 꼭 이런 것만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김보영 씨의 단편인 진화신화 같은 경우에는 좀 용불용설을 따르는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용불용설 그러니까 그 쓰면 쓰는 대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는 네. 계속해서 높은 나무에 있는 잎을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길어졌다. 기린의 목이 길어진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진화로는 그냥 그 긴 목을 가진 기린이 진화에 유리했기 생존에 네, 유리했기 때문에 남아 많이 살아남아서라고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용불용설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돼지같이 굴면 점점 돼지가 되고요. 그치. 내가 그래서 그런 건가?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정말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신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자기 몸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사회인데, 그러니까 그 살기 힘든 사회인데, 하지만 폭군이 그러면서도 지배하는. 네, 폭군이 지배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안 좋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걸 뚫고 날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좋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김보영 작가님 특유의 좀 반전이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되게 따뜻하게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진지하고 네, 집요하게도 파고들고. 그리고 이건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환상적이고 이제 이렇게 용불용설의 딱 그 적절한 걸로는 그 피마새하고 눈마새 시리즈에 나오는 용. 네, 그쵸. 용도 그렇죠. 아스와리탈과 안본 나만 눈 못하고 그리고 있어. 용을 키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키울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키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날개가 없어진다든가 불이 네. 붙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건 스포일러니까 그만. 네. 더 이상 더 이상은 또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될 수 있지만 뭐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나 다름없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오늘 읽었던 화이트헤드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창조성이란 제안에서 나타난다. 이런 류의 주제, 그러니까 몸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인물이 나오는 경우는 뭐 치키타 구구나 마인탐정 네오로의 궤도 X라던가 이런 식으로 결국 정체성을 찾아서 더 방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된다는 건. 그러니까 신체가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처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찾아 헤매는 프릭쇼라면은 나는 이거야, 난 이렇게 태어났어 자체가 엄청난 개성이고 엄청난 정체성이 있죠. 프릭쇼의 인물들은. 네, 기형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이게 점점 네, 변화하는 인물이기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소설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드아이에 집착하는 겁니다. 주인공의 정말 개성을 부여하자. 그렇게만으로도 캐릭터가 잡혔던 게 주인공으로서 네. 표식이 잡혔던 게 옛날 신화나 옛날 소설은 그랬거든요. 굉장히 그냥 그 행보 자체가 그 캐릭터를 나타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 이거 저기 그 뭐지 최근에 나오는 소년 만화 중에 블러드레드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캐릭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뭐라지 요괴들 귀신들이었나 그런 것 중에서 최고의 북을 떼서 조합해서 만들어진 악당인데 키메라 같은 그런. 네 그래서 더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훔치거든요 남의 신체 부위를. 나라쿠네 나라쿠. 네 그런 식인 거죠. 이누야샤의 나루쿠 같은. 네. 근데 나루쿠도 그렇고 고민하잖아요. 네, 나는 네. 누구인가.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뭐 네? 뭐 불교 설화도 있고 뭐 많은데 그 뭐, 네, 그 뭐지 마법사 그 우리 소년 마법사. 아니 잠깐만. 근데 네. 지금 우리 1시간 넘었는데 네, 넘어갈게. 이어서 할까 아니면 쉬었다 할까 자를까. 네, 여기서 1부 마치죠. 어? 1부 마치죠. 1부 1을. 네. 1부 1을 마치자고? 이 여자야 니가 병원에 저거 없다고 막 끊는다 너. 야 니꺼 컴퓨터 커넥션 있어 2부에 이거 두 번째 거에 한 시간 넘었잖아요. 1부 1을 마치고 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파트를 많이 나누기 아니 시작했어? 원래 파트 나누려고 안 했잖아. SF 도서관이
잘못했습니다. 네. 이 그럼- 평화롭고 안락한 공간에 바로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아 진짜요? 네. 알았어요. 네. 아, 그냥 갑시다. 잠깐만 이게 작품 수가 많은데 아니요, 빨리 아니요, 알수 많이 있어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이쪽은 좀 얼마 설명을 짧게 할 수 전이요? 있는 네. 정도 아닌가요? 뭔가 네. 정체성은 상관이 없어. 이거는 2부에서 많이 겹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그럼 이제 1부 잠깐 그 1번 잠깐 정리하면 아니 그건 제가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그게 글로 아니라- 올릴 거예요. 아니 작품을 작품- 정리하자는 게 아니라 네. 경향을 정리하자면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작품 목록 하나씩 얘기하려고 아니 했던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 신체 변형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그 그렇죠. 정체성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정체성이 고민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말했다면, 네, 성형수술이 아니면 기계가 되거나 아니면 그 신체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했다면, 이번에서는 그냥 이 신체가 변형되긴 하는데 그게 별로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를 말할 거고, 그래서 그냥 되게 네, 고민 없이 네. 쉽고 짧고 빠르고 네. 뭐랄까 달리는 그런 작품들이죠. 모쪼록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 가제트 같은 경우에는 가제트의 몸 굉장히 머리에서 손이 튀어나온다든가 그런 기계 전혀 신경 안 써. 많이 쓰는데 그냥 명랑만하잖아요. 나와라 가제트 맞는 팔 이거밖에 안 해. 그냥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정도 감을. 네, 유용하고 편리한 그 정도. 그리고 그냥 그게 중점은 아니죠. 주성치 영화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주성치 몸이 사이보그로 변해가지고 아 있었어요. 네. 홍콩 마스크. 네, 홍콩 마스크라는 영화인데 나 봤었어 어릴 때. 결국에는 정의를 지키고 사이보그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야 너 이 여자친구랑 어떻게 할 거야? 장어를 반신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예. 어렸을 때 봤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네. 중요한 건 네. 이거를 변화된 자신을 이미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그러니까 첫 번째 그쵸, 거는 받아들이냐 마냐 사춘기적인 단계라면 여기는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누가 봐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특이한 형태지만 전부 의인화된 사람 마냥 사람같이 구는 데다가 자기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 전혀 신경 쓰잖아요. 금붕어 장군 있잖아요. 왜 It's a trap 하는 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난 자바 너처럼 살고 싶어. 힘들다. 소로. 네. 내 성대모사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다스베이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면을 썼기 때문에 다스베이더인 게 아니라 원래 원래 다스베이더잖아. 다스베이더죠. 네.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려서 다스베이더가 된 거니까요. 몸이 제 기억으로는 로봇으로 거의 대부분이 변한 상태라서 포스가 약해졌다라는 설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건 혈액 속에 있는 뭔가 무슨 생물 때문에 포스에 힘이 생긴 거. 그 정도 외에는 딱히 내가 기계 몸이 되었어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프레드 베스터의 타이거도 그 뭐랄까 정체성 고민, 그러니까 기억을 잃었다가 이게 있으니까 고민을 해도 될 법한데 별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요? 코칭 같은 데서 보면 미래에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의 자아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면 현재의 고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한 방법론만 보이지. 이 사람은 복수를 하겠다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쵸.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복수를 위해서 필요한가 아닌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타이거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플롯과 유사한 그렇죠.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새 사람이 그렇죠. 되어. 그러니까 만약에 네. 복수를 안 하는 그런 상태였다면 그 주인공이 고민했을 거예요. 내 얼굴에 뭐 이상하게 생겼어. 나 뭐지? 나 뭐에 살아? 이랬을 텐데 네. 그게 이 소설 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노무이라고 처음에 묘사가 되어 있는 얘는 짐 쓴 것 같고 아무 생각도 없는 놈이라고 묘사됐던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자각을 하지 못했지만 변형되어 있던 상태였고 인간이 아닌 상태였다가 복수라는 복수를 목표가 세워지니까. 얼굴에 문신이 새겨지고 복수라는 목표가 새겨질 순간 삶의 목표가 생긴 순간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큰 삶이 된 순간 정체성은 이미 결정이 돼버리는 것같아요. 찌질될 시간이 없는 거죠. 복수를 위해서 뭘 하기에도 아까운 게 되니까. 대부분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저 데빌맨도 데빌맨은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있는 작품인 거죠. 처음엔 내가 악마가 되어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엄청 하고 그러다가 얘가 결정한 순간 얘가 끝남을 향해 가는 거죠. 얘가 처음엔 내가 악마도 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고민하고 만화판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네, 나가이고의 네. 그 데빌맨. 애니메이션은 이 고민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얘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여튼 그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였냐면 그 진맨이라고 해서 거북이 형태로 있는 뭐라고 하죠? 데빌인데
등에 자기가 희생시켰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등껍질이 하나하나 새겨져서 자기랑 관계가 있었던 여자아이의 얼굴을 꿰뚫고 심장을 찔러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얘가 나는 인간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야 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야. 난 데빌맨이야라고 스스로 한 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물이 이거 하는 순간 그 전까지는 그냥 매 화마다 새로운 괴물이 나와서 싸우는 이야기였었는데 정체성 고민하듯이 하는 얘기에서 갑자기 이 목표를 향해 가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선언을 하는 순간이 그렇죠. 우리가 전에 이 1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선언을 하기까지 고민하는 게 내용이었다면 여기는 선언을 이미 했거나 애초에 선언을 할 만큼 고민조차 안 했던 애들인 거죠. 그냥 나 그렇죠? 이거야 네. 이걸 하면 눈앞의 일이 막 바빠서. 그 다음 작품으로 네, 진짜, 예. 도로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안 나고 뭔가 도마뱀 머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럼 큰 틀은 얘가 왜 도마뱀 머리를 달게 되었는가, 이 입속에 있는 그러니까 도마뱀 머리의 입 안에 있는 남자 얼굴은 무엇인가, 뭐 그런 거에 수수께끼를 푸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별로 의외로 그닥 풀어. 별로 뭐랄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궁금해하긴 궁금해하는데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랄까 이거. 그러니까 얘는 막 만두 먹고 행복하게 지내는 이런 네. 그리고 엽기적으로 좀비들 때려잡고 뭐 마법사들 올 때마다 막 살짝 얼빠진 느낌. 예, 얼빠진 느낌이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건 작품 자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뭔가 이상한 예. 그러니까 기이한 그런 그림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얼빠진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잔인하고 더럽고 야한 장면도 꽤 나오는데도 만두 먹고 좋아해. 그냥 좀 어른스러워가지고 성숙해가지고 이게 막 그 너무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좀 네, 중요한 좀 그런 그러니까 것 어른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어른인 거 네, 이미 그거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쿠니모토 카오르의 구인사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그 영원히 끝나지 않았던 네. 150권짜리 소설에서도 구인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얼굴이 표범머리가 되어 있더라. 기억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근데 구인도 자기 자신이 고민을 안 해요.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관계가 맺은 사람이 있어서 그 비밀은 풀되 그거보다 다른 일에, 이유가 구인은 이미 완성된, 인격적으로 완성된 캐릭터였기 때문에 만약에 10대 소년이었으면 내 머리가 표범이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고 했을 텐데 그걸로 80권을 갔을 텐데. 그걸로 80권 끌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고 나서 떡밥 던지고 다시 80권 나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행히 그런 어른이었기 때문에 80권에서 비밀이 밝혀집니다. 네. 다행이다. 네, 까발려도 돼요.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못 보실 거니까요. 어차피 뭐 6권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80권이에요 그거는. 그거 알고 보니까 이게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기계 문명이 있던 시대고 다른 기계 문명에 발달한 왕인데 이 전 우주의 에너지를 전부 받아가지고 뭔가 구세주로 온 거라서 기억 지우고 그래서 머리에 표범입니다. 네. 왜 그래서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설명은 안 된 것 잘 같지만 모르겠지만 별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하죠. 데빌 이런 거예요. 네. 다음은 프랑켄프랑입니다. 네, 프랑켄프랑 키기츠카 724의 만화 프랑켄프랑. 표지에 속으면 안 되는 만화죠 이거. 아예 표지는 그냥 뭔가 예쁜 여자들이 벗고 있는 그런 18금 만화인데. 내장을 벗기는. 네. 수술을 할 때도 벗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수술할 때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와 피부와 내장을 인간성을 벗기고 벗는다는 것을. 몸막도 벗기고 자아도 좋은 벗기고. 작품이죠. 네. 그러니까 프랑켄프랑도 되게 초연한. 그쵸. 삶과 죽음에 대한 심드렁한. 네. 초연하다기보다도 뭐랄까 인간적인 어떤 가치에 별로 네. 관심이 없달까 사회학을 전제했달까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고 목적을 정해주면 그냥 일사천리로 쭉 밀어붙이느라 그렇죠. 근데 인간적인 건 다 버려버리네. 그 목적이 이게 인간적이냐 아니냐 혹은 이게 정합하냐 아니냐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어떤 작품인지 전혀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네. 프랑켄프랑이라는 그 미소녀 천재 과학자 의사. 의사가 의사가 주인공이고 얘가 뭐래 기본적으로는 뭐 소원을 들어준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소원을 잘못 들어주는. 내가 뭐 보통 좋아하는 그렇지. 여자애랑 언제나 함께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여자애랑 접합 수술을 시켜주는. 상상력으로 만들어. 근데 그런 그 이상한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보다 보면 뭐 귀엽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인간성을 버리고 가는 과정에서 각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조금씩 다루고
일단 고어하긴 한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여자 몸에 애벌레 몸통이 달려있기도 하고 뭐 고래들이랑 살고 싶다고 막 거대한 몸으로 개조해줘가지고 이렇게 보내니까 고래들한테 강간당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순진무구한 이런 호의가 어떤 식으로 망가져가는지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망가지는 보여주지만 근데 이 모든 문제는 프랑켄프랑한테 그 인간성,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넷은 이걸 마개조라고 불려요. 아, 네, 마개조. 네, 말도 안 되게 개조를 해놓은. 네. 토이스토리에 응? 1편에 아,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아, 이상하게 네. 좋아. 그거 상상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딱 마개조죠. 어린아이 인형에 막 거미다리 이렇게 달려 거미다리 위에다가 눈이랑 머리카락 다 잘라버린 거기다가 그 여자 다리에다가 낚싯대 달아놔가지고 이게 아, 진정한 후커다 이렇게 후커. 말하는. 그 후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키즈 매트릭스, 그러니까 브루스 스털링의 네, 소설이었던 소설인 스키즈 매트릭스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절판이에요. 브루스 스털링이 저거죠. 사이버펑크라는 네. 말을 만든 사람 아니었어요? 정의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운동을 이끌어가고. 네, 사이버펑크라서 정말 신체 변형 뇌 안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니까 약간 기생 게이샤 의 행성 같은 곳에 그 지도자 같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점점 더 뭐랄까 쾌락을 추구하는데 적합한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한 장의 피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피부 같은 게 온 건물의 벽을 덮고 있다고 해야 되나? 만지면 기분이 좋고 예, 그런 몸이 되어요. 그래서 주인공이랑 친구라서 주인공이 방문했을 때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 목적을 추구하다가 이런 몸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네. 그 만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이시카 준의 만화 비평에서 본 건데 네. 이불 여잔가 하는 무슨 그런 제목의 단편이에요. 대일본 제국 뭐뭐뭐뭐라는 제목의 이 여자도 남자한테 안락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머리만 남고 몸이 이불이 된 이불 처녀라는 게 돼서 사랑을 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그게 아마 일본에서 생각하는 왜 그 게이샤 같은 그런 사이버펑크는 정말 와피니즈 같아요. 정말 일본병이 근데 자기들만의 일본병이야. 없어요. 그런 일본 여자 없어. 역사 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랄까 오크 오리엔탈리즘. 뭐라 그래요. 오크 뭐라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어딨어. 그리고 닥터우에도 보면은 그런 캐릭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의 끝을 이렇게 보러 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피부만 남은 그 사람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피부 물 뿌려줘야 되고 그러지 네. 않나요? 막 땡겨 물을 뿌려 하면 옆에서 이렇게 애들이 물 뿌리고 있고. 네. 이것도 역시나 너무 잘못된 목적으로 마구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왜냐면 아놀드도 그랬거든요. 목적만 보고 운동해라. 그랬더니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뭐랄까 가슴 근육 위에 와인잔을 올릴 수 있는 예. 몸이요. 유명해요. 그 사진 유명한 사진 있어요. 이게 가슴 이런 포즈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슴 근육을 보여주는 포즈인데 그 위에다가 와인잔 올릴 수 있어요. 가슴 근육이 서서 힘주면 평평하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그 위쪽 가슴이라고 하죠. 예. 대둔근이란다. 대흉근, 소흉근. 넘어가고요, 그만. 그만 금발 넘어가고요. 거위다 금발 거위. 그만 넘어갈게요. 금발 거유. 그러네요. 그게 예. 목표였어요? 대체 뭐가 목표였는데 그게 이게 되는 거야? 목표는 그게 완전 올렸네. 그 사람 목표는 그런 목표야. 그 최연소로 챔피언 된 다음에 영화 배우 된 다음에 정치인 되는 거였어요. 다 이뤘어요. 그 사람. 오, 그러게. 오. 네. 목적이 이끄는 삶. 네. 그 사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맨날 그 얘기예요. 예, 아무튼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 그래야 금발 거유가 네. 된다, 여러분. 충사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르시바라 유키의 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거는 신체가 그렇게 막 사람이 변형된다기보다는 그 충사 벌레라는 게 그러니까 그 파충류 벌레가 아니라 어떤 생명의 근원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미생물도 아니고 생물이나 아니면 생물이 아닌 것도 아닌 영적인 거까지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정적인 어떤 생명력 네, 생명력. 혹은 뭐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점점 인간이 아닌 걸로 변화하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죠. 이게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준다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충사에서는. 네, 그로 인해서 정체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 에피소드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나 인간이 아니게 됐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서는 벌레 자체가 그냥 약간 그 에코이즘처럼 함께 존재하는 것, 뭔가 같이 인간 살아가는.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 그리고 그러니까 생명의 그런 것이기 근원. 때문에 네.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까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도 다루거든요. 아니고 원래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같이 아니고.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죠. 원래 불교에서는 그 벌레 충체를 쓰면 모든 중생들은 다 같은 벌레라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완선 씨 아까 곤충이라고 해야 되는데 파충류라고 했어요. 네. 네. 마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사실 이가라시 다이스케 마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생명의 근원 같은 걸 좀 그러니까 생명력을 찾아가는 그런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해수의 아이도 그렇고. 뭐랄까 좀 농촌 만화 네. 너무 만한 느낌이죠. 뭐랄까 생명 중시 네, 열심히 밥 깔고 이런 뭔가 그 물들 많이 나오고. 야산 가서 자연 앞에 들어가는 인간 뭐 이런 거. 느낌이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로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변신하는 만화. 그리고 이 만화는 정말로 누구에게든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먹에 웃다. 정확히는 일본 제목은 극도 일직선이에요. 제목 좋다. 유도 일직선. 네, 제가 그래서 작품의 패러디로 극도 일직선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네. 온갖 나오네요. 장르에 대한 이런 패러디를 하면서 테니스의 왕자편에서는 야쿠자 두목이 중학교 때 테니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왕자님이 와가지고 테니스를 하자라고 승부를 해요. 그러면은 리얼 테니스로 승부하자라고 해요. 그럼 리얼 테니스란 뭐냐? 축구란 사실 예전에 적군의 머리통을 이렇게 발로 차면서 놓는 거 아니었느냐? 테니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테니스처럼 공모양을 그려주고 테니스를 이렇게 팍 때려요. 그러면은 공이 팍 째려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랠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세워서 옆으로 세워서 팍 때리는 거야 왕자는. 죽을 것 같은데 겨우 딱 어떻게든 네트를 넘어가니까 그 순간 바일리 어퍼를 이렇게 넘겨버리는. 근데 이 만화가 이런 식으로 공인간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에 그 방향제 있잖아요. 방향제 인간이 나와가지고 소변기 위에 이렇게 턱 앉아있거나 이런 괴상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방향제 인간에게 같이 싸기는 최고의 행복이죠 라고 하면서 야쿠자 부하와 야쿠자 두목이 같이 이렇게 한 소변기에 이렇게 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되게 기괴한데 되게 우스꽝스러운 게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이 작품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테마가 뭐냐면은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변신을 해요. 선인장이 초음파를 다 흡수해준다더라. 그러면 총알도 흡수해줄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선인장을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정말로 자기에게 와가지고 총알을 쐈는데 이걸 다 그냥 피하게 돼. 근데 선인장이 머리에 뿌리를 내리더니 선인장 인간이 되어버려요. 선인장이 돼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려 하고 딱 묻어줘.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새 에피소드가 시작돼. 너무 어른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영향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영역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도일직선이 왜 패러디했냐면 유도일직선은 원래 유도를 하면서 성장해가는 아이의 이야기거든요. 여기 성명 없어요. 근데 이게 저기 스포츠 근성물이기도 해서 근데 보면 그런 황당하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공인간 넣죠. 유도일직선에 나오는 필살기가 뭐냐면요. 업어치기를 상대로 공중에 던져요. 그 다음에 달려가서 걔를 다시 받아서 바닥에 맺혀요. 유도일직선에는 필살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상 비과학대전 썼던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던져서 달려가서 받을 힘으로 바닥에 맺히면 공중에서 3m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그 반동으로 바닥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하는 순간 그 파괴력으로 3m를 떠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찍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굳이 바깥으로 왜 던져?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두고 유도인데 유도 같지 않은 짓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패러디가. 주먹에 웃다 같은 경우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 피부에 얼굴이 일어나는 인면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얼굴에 인명창이 돋아나더니 인명창이 더 커져가지고 얼굴을 아예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인명창의 얼굴 되고 얼굴은 인명창처럼 작아져. 그러더니 내가 진짜야 이렇게 싸우더니 둘이 갈라져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아니 잠깐만 있어봐.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인데 싸워야 될 필요 없잖아. 생기별한 형제로 하자. 라고 악수하고 끝나요.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이런 생이별한 형제로 하자라고 끝맺음 하는 게 7에피소드 정도쯤 나오기 때문에 그 형제가 7명으로 나중에 늘어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엉망진창의 최고로 재미난 개그 만화인데 1, 2권은 절판입니다. 네, 3, 4, 5권은 알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보태자면 임면창 가지고 더 보태자면 블랙잭이라는 데스코사무의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얼굴에 임면창이 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블랙잭한테 얼굴에 있는 임면창을 제거해달라. 근데 블랙잭은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임면창이 이건 그냥 얼굴에 고름이 찬 거다. 그래서 수술해주는데 계속 돋아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그건 거죠. 이제 은행 강도인 거죠. 그래서 블랙잭이 이 사실을 알고 찾아가는데 그럼 이제 너만 죽이면 이 사실을 아는 놈은 없는 거네라고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얼굴에 임면창이 다시 돋아나요. 와. 그러고 나서 임면창이 그동안 돋아날 때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거든요. 그 엉덩이가 얘기한다 그것처럼 진실된 얘기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이 돋아나서 그 틈에 블랙잭이 반격을 해서 이기고 죽어가면서 임면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어 이놈은 이렇게 죽어야 될 놈이야 라면서 죽고 죽는 순간 얼굴에 임면창이 싹 사라져요.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블랙잭이 어쩌면 그 얼굴은 이 남자의 양심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른다. 역시 블랙잭.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다 쓰셨죠? 네.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길고 길었는데. 그래서 길고긴 1부가 드디어 끝난다. 네, 일부러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진행자 여러분들은 뭐 작품 하나만 꼽아본다면 어떤 걸 꼽고 싶은지. 지상 씨 먼저. 네, 네. 저는 프릭스입니다. 영화. 네, 어떤 점이요? 왜냐면 공짜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네. 공짜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절판된 거나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것 중에 번역이 안 됐거나. 근데 아쉽게도 한글 자막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있긴 있어요. 아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구하기 힘들다 그랬냐면 저기 요새 문 닫은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만 있던 것들이 있어서 잘 좀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 이유로 대통령의 사보타지. 이거는 이거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곧 나올 거니까. 내가 팔아치워야 되니까. 가서 보세요. 정확히 언제 나오나요? 네, 8월 초 출간이 예정돼 있어요. 그럼 내 건 9월 초잖아. 책 제목도 같이 말씀하시면. 책 제목도 대통령 항문의 사보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단편집이에요 여러분. 편집의 표지상이 네. 이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선 씨는요? 저는 진화 신화를 꼽고 싶은데 네. 우리가 신체 변형을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을 제일 중요한 그 구분선으로 꼽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신체가 계속 변형되기 때문에 더더욱 뭐랄까 자기 정체성을 처음부터 쌓아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던져진 상황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의 어떤 생물이 되는 하나의 어떤 성장한 존재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주제의 과정이 과정. 네. 역시 주제의 과정 맞으면서 아름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생수 사실 앞에서 소개를 안 했는데 글쎄요. 기생수 관련 이게 항목이 2부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지 다 통째로 내려가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기생수를 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더 깊게 얘기하려고. 제일 이 주제에서 꼭 다루고 싶었던 작품 중에 하나는 기생수여서 네. 그냥 미리 먼저 예고하듯이 좋습니다. 저는 아까 김희연 작가님의 변신. 네, 느낌표 붙은 변신. 네, 너의 변신 말고 변신인데 네. 아까도 제 생각에는 이게 현재 우리가 느끼는 신체 변형의 뭐랄까 감각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일종의 보고서처럼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형 수술이 훨씬 자유로워진 세계에서 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는가인데 문제는 이 보고서가 중단이 돼요. 왜냐면 변형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네,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과학자들이 보고서 작성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르 작품을 다루면서 신체 변형을 이야기해서 되게 먼 이야기 같지만은 저는 이 신체 변형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찰을 하면서 대체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하면서 그 정체성 확립을 하기도 전에 또 다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서 저한테 현대 사회에 딱 느낌에 가깝니까 뭐 기술의 발전이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 신화랑도 맞닿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면에서는. 네.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같다. 아서시 클러크의 네 번째 저
건지였더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네. 이제 배명훈 작가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SF가 순문학이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왜냐면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하고 우리가 기술을 앞선 기술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게 앞선 기술이 아니라 뒤져 있는 기술인 경우도 많다. 뭐 저야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공상과학으로 개종했으니까요. 공산? 공상과학이요. 공상? 네. 공산 뭐 리첸코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러면 1부 이쯤에서 마치도록 이렇게 할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갈 수 있는 건가? 아닙니다. 안녕. 못 가지나. 1시간 더. 히히 못 가. 히히 못 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세요. 재밌게 들으셨죠? 수고하셨어요. 네, 그만. 그럼 쉽시다. 크로스 카운터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진행하는 힘내라 서브컬처 캠페인의 광고 지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